안녕하세요. 벡터코리아 인비디드 사업부 이재수 매니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기차 충전 표준인 ISO 15118과 이를 지원하는 벡터의 차량 제어기용 충전 소프트웨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입니다. 먼저 차징 테크놀로지 개요를 설명을 드리고 전기차 충전을 위한 ISO 15118 스탠다드에 대해서 간단한 인트로덕션을 전달하겠습니다. 그리고 벡터의 차징 커뮤니케이션 이슈를 위한 소프트웨어 솔루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림에 있는 충전 솔루션들은 이미 시장에서 활용이 되고 있는 기술들이죠. 왼쪽 위에 있는 건 다 잘 아시는 와이어드 차징이죠. AC와 DC 모두를 위해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케이블들은 충전은 물론 차징 스테이션과 차량 간의 통신을 위해서도 사용이 됩니다. 오른쪽에 있는 상단에 있는 건 와이어리스 차징을 나타낸 그림인데요. 코일에 의해서 에너지가 전달이 되는 인덕티브 차징 방식입니다. 케이블이 더 이상 없기 때문에 통신도 무선으로 되어야 하죠. 아래는 상용차들을 위한 팬토그래프 차징 솔루션들입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왼쪽은 인버티드 판토그래프 방식으로 컨택트 암이 집전판에서 위에서 내려오는 구조로, 즉 충전 시스템이 인프라에 통합이 되어 있는 겁니다. 버스 루프에 보시면 두 개의 바가 있는데요. 여기에 위에서 내려온 암이 컨택이 돼서 충전을 하고, 통신은 파워라인으로도 하고 또는 와이파이를 통해서도 컨트롤이 됩니다. 오른쪽에 있는 건 컨택트 암 같은 장치들이 버스의 루프에 설치가 된 루프 마운티드 판토그래프고요. 버스가 정확한 위치에 포지셔닝을 하면 버스 루프의 기계식 암이 위로 올라가서 충전기와 결합을 하는 형태죠. 어쨌거나 물리적인 접촉, 즉 파워라인으로 인한 충전과 통신이 일어나는데, 통신의 경우에는 와이파이를 활용하는 방식도 곧 양산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와이어리스 차징으로 가면 편안하긴 하겠지만 충전 출력이 와이어드, 즉 피지컬 커넥션보다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와이어드 충전 방식도 계속해서 발전할 겁니다. 얼마 후에는 이런 방식이 나오게 되겠죠. 로보틱 암을 통해서 커넥터를 플러그인하는 방식인데요. 운전자가 직접 플러그인을 시키지 않아도 되니까 더 편안하기도 하고, 또 케이블들이 매우 두꺼워지고 있기 때문에 여성의 경우 운전자가 직접 끼우기 버거운 상황도 많아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른쪽은 언더바디 커넥션 디바이스라고 하는데요. 판토그래프랑 유사하긴 하지만 차이점은 차량 밑에 디바이스가 설치가 돼서 차가 정위치하면 바닥에서 암이 나와서 차량과 컨택을 하게 되는 방식입니다. 컨바인드 차징 시스템을 디테일하게 들어가기 전에 이 커넥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 와이어드 차징을 위해서 각 나라에서 표준으로 커넥터를 이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AC가 있고 DC가 있는데요. 북미에서는 타입 1 커넥터가 AC로 사용이 되고, DC으로는 여기에 CCS를 위한 두 개의 핀이 더 추가가 되죠. 유럽은 타입 2 커넥터가 AC로 사용이 되고, 마찬가지로 CCS 타입 2로 핀 두 개가 더해진 커넥터가 DC용입니다. 북미 타입 1이랑은 둘이 호환이 되지는 않지만 둘 다 파워라인, 즉 PLC를 사용해서 충전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일본이나 중국 표준이랑 차이점입니다. 일본의 차데모랑 중국의 GBT는 이더넷 기반의 파워라인이 아니라 캔을 충전 통신을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중국이랑 일본의 이 두 가지 표준은 차오지라는 표준으로 다시 머지가 되고 있죠. 차오지는 차데모 스탠다드 홈페이지에서 정보를 자세히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CCS 인넷을 조금 자세히 볼게요. 왼쪽을 보시면 AC를 위한 타입 2 커넥터죠. 인넷의 상단 7개 홀이랑 이제 결합이 되는 거죠. 밑에 두 개의 큰 홀은 이제 DC 충전을 위한 거고요. 오른쪽 그림의 CCS 커넥터를 활용을 해야 됩니다. 상단에 있는 7개 홀 중에 오렌지색으로 표현된 것들이 AC 충전을 위한 것들이고요. 밑에 빨간 거 두 개가 CCS DC를 위한 홀이죠. 그리고 파란색을 보시면 이게 바로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핀 3개인데요. AC랑 DC 모두가 있습니다. 첫 번째에 있는 이 PP, 이거는 플러그가 안전하게 접속이 됐는지 여부를 식별해주는 핀이고요. CP는 차량이나 충전소의 통신을 전달하는 핀입니다. 그리고 P는 우리가 흔히 아는 접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번엔 차량을 한번 볼게요. 차량 내 충전 시스템 스키매틱인데요. 왼쪽에 AC를 보시면 타입 2 인넷으로 커넥션을 하고요. 여기 온보드 차저가 있습니다. AC를 DC로 바꿔주는 컴포넌트죠.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이제 온보드 차저랑 제어기가, 앞에 봤었던 CP핀이 이제 충전소랑 통신을 위해 연결이 되면 여기서 차징 프로세스를 이제 배터리랑 컨트롤을 하면서 네트워크를 조율을 하는 거죠. DC도 거의 똑같은데 여기는 OBC가 없습니다. 밑에 AC랑 DC의 장단점을 심플하게 표시를 했는데요. 차징 파워는 DC가 훨씬 높습니다. 와이어드 차징을 예로 들면
150kW 이상이고요. AC는 11에서 22kW 정도입니다. 컴포넌트 무게는 아무래도 온보드 차저가 있는 AC가 더 무겁고요. 인프라 구축을 위한 비용은 DC 충전의 기술의 복잡도가 더 높기 때문에 더 코스트가 더 많이 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차징 테크놀로지의 오버뷰를 간단히 살펴봤고요. 다음은 아이소 11118을 비롯한 스탠다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밑에 있는 IEC 61851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물리적인 커넥션을 위한 피지컬 디자인이랑 시그널을 여기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로우 레벨 커뮤니케이션에 필요한 내용도 기술이 되어 있죠. 근데 보통 AC 충전이라든가 이제 승용차, 패신저카 프로세스에 적합한 표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DIN 7011이랑 ISO 11118이 있습니다. DIN은 ISO 11118에서 다 포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ISO 11118 스펙을 따라야 이제 하이레벨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고 또 추가적인 차징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피처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 차인이라는 게 있는데요. 실제 표준들이랑 실제 기술들의 갭을 메우기 위해서 가이드라인이라든가 화이트페이퍼 백서를 내는 것들이고요. 대표적인 게 플러그 앤 차지 관련된 임플리멘테이션 가이드들이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VD는 독일 단체인데 백엔드에서 서티피케이션, 인증서를 어떻게 핸들링 할까에 대한 백서를, 가이드라인을 내고 있습니다. ISO 15118은 몇 개의 파트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ISO 11118-1은 제너럴 인포메이션이랑 유지 케이스 데피니션을 기술하고 있고요. 세컨 에디션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ISO 11118-2는 네트워크랑 어플리케이션 레이어를 설명하고 프로토콜 요구사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벡터 차징 솔루션 스택에 해당되는 부분이 거의 ISO 11118-2의 요건을 따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에 대응하는 테스트 스펙이 바로 ISO 11118-4고요. -3은 피지컬 데이터랑 파워라인, 즉 피지컬 데이터 링크 레이어 요구사항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응되는 테스트 스펙은 -5고요. -8은 와이어리스 통신에 대한 데이터 링크랑 요구사항이고요. 이에 대한 대응하는 테스트 스펙은 9입니다. 여기 근데 20이 있는 걸 보셨는데요. 20은 15118-2가 조금 더 발전된 형태입니다. 아직 퍼블리시가 IS로는 되지가 않았는데요. 20에 대해서 다음 장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20에서는 ISO 11118-2에서 기술하지 않았던 조금 더 어드밴스드된 차징 기술을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리커퍼레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즉 역으로 비클이 차량이 에너지를 인프라에 피딩하는 컨셉입니다. 즉 차량에서 인프라 쪽으로 에너지를 발송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바이디렉셔널 파워 트랜스퍼라고 이렇게 명명을 하고 있고요. 또 어떻게 인덕티브 차징이 진행을 할 때 그에 대한 통신이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표준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와이어리스 파워 트랜스퍼 WPT라고 줄여서 부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새로운 모드인 오토매틱 커넥팅 디바이스가 있습니다. 시작할 때 보여드렸던 판토그래프나 로보틱 암 같은 경우 이 카테고리에 들어가 있겠죠. 그리고 바로 앞장에서 말씀드렸던 ISO 15118-2에서 수정이나 변경되어야 하는 부분도 20에서 기술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여기 TLS에 의한 시큐리티라고 나와 있는데 언제나 인크립션이 되어야 되는, 보통은 플러그 앤 차지의 경우 이제 시큐리티 관련된 부분이 들어가는데 이제는 20에서 TLS가 언제나 적용이 돼야 된다라고 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TLS 1.3이 적용이 되어야 되고요. ISO 118-20은 현재 DIS 상태입니다. 그래서 6월, 7월 정도에 ISO 시큐리터리에 FDIS로 올라갈 예정이고요. 그러면 거기서 승인을 거쳐서 일반적으로 FDIS가 IS로 퍼블리시 되는데 6개월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내년 1월 정도에 IS로 릴리즈가 되지 않을까, 퍼블리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간단하게 표준에 대해서도 살펴봤고요. 지금부터는 벡터의 차량 ECU용 충전 소프트웨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보신 것처럼 3개의 메이저 스탠다드가 있죠. ISO 15118은 DIN 스펙까지 포괄을 하고 있고요. 와이파이도 이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20에 ISO 15118-20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방금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아이덴티피케이션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EIM이랑 PNC가 있습니다. 이건 EIM은 차량 외
차량 외의 수단을 통해서 차량 아이덴티피케이션을 하고 페이먼트까지 하도록 하는 방식이고요. 예를 들면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으로 아이덴티피케이션이랑 페이먼트를 할 수가 있고 RFID가 될 수가 있고 또 신용카드가 될 수도 있겠죠. PNC, 플러그 앤 차지라고 하는데 이 PNC는 스테이션에서 커넥터를 차량에 연결만 하게 되면 EVCC 내에서 EVCC가 차량 내에 있는 제어기를 말합니다. EVCC 내에서 충전 통신이랑 차량 확인, 그리고 아이덴티피케이션, 페이먼트까지 한 큐에 끝내는 겁니다. 편하겠죠? PNC는 아이덴티피케이션을 차량 내에서 해야 되다 보니까 EIM에 비해서 더 시큐어한 절차, 아까 말씀드렸던 TLS 같은 크립토 관련된 자배 수행이 더 많이 요구가 됩니다. GBT랑 차데모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아이덴티피케이션의 경우는 차량 외의 수단을 주로 활용을 합니다. 근데 차데모는 PNC가 있는데 ISO 15118에서 명시하고 있는 부분이랑은 조금 다릅니다. 이번에는 프로토콜 스택을 한번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EVCC, 이제 전기차가 있고요. 여기 스테이션 SECC가 있습니다. 양쪽에 커넥터가 연결이 되게 되면 ISO 15118이랑 DIN 스펙을 상호 준용을 하고 있어야겠죠. 그리고 TLS를 통해서 암호화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야 하고요. TCP/IP 버전 6에 기반해서 또 TCP/IP 커넥션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더넷을 통해서 파워라인으로 물리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이 피지컬적으로 스테이션이랑 연결이 되고요. VAS라는 게 있는데요. 이건 Value Added Service라고만 간단히 나온 건데 가끔 차량이 EVCC가 직접 SECC의 백엔드 쪽, 예를 들면 여기 매니지먼트 시스템이 있겠죠. 이것과 바로 커넥션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모듈입니다. 그럴 때 차량에서 스테이션을 통해서 HTTP 커넥션을 만든 다음에 HTTP 커넥션이 한번 이루어지게 되면 백엔드로 접속을 하거나 라우팅을 하게 되는 그런 케이스를 위해서 있는 모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EBCC, 이 Vehicle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 스택을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소 차지의 제너럴한 피처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소 차지는 ISO 15118을 기반해서 개발이 되었습니다. 캔 통신 쪽은 GBT랑 차데모를 준수를 했고요. 이를 현재 차량에서 가장 표준화된 소프트웨어 플랫폼이 오토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토사의 인터페이스를 따라서 개발해서 오토사의 일부 모듈로, 즉 컴 클러스터 밑에 있는 모듈로서 포함을 시켰습니다. 물론 오토사에서는 충전 관련 내용은 SRS나 SWS로 규정을 하고 있지 않아요. 다만 오토사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이 크립토 클러스터랑 이더넷 모듈 그리고 메모리 모듈들이 있기 때문에 오토사 향에 맞춰서 인터페이스를 개발하는 것이 이 모듈들을 충전에서도 찰징에서도 활용하기에 매우 편리하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차징 모듈도 다빈치 컨피규레이터를 통해서 컨피규레이션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꼭 오토사가 아니더라도 다른 RTOS 기반의 환경에서도, 즉 엠베디드 같은 논 오토사 환경에서도 붙여서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이 경우에는 단순히 그냥 RTOS 기반으로 사이클릭 테스트를 10mm나 20mm 주기로 호출할 수 있는 환경만 만들어 주시면 가능하겠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는 메모리나 크립토 같은 다른 인터페이스들은 직접 구현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게 오토사의 전체적인 아키텍처 오버뷰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 연두색 부분에 있는 이더넷 모듈이랑 여기 차지 모듈이 컴 클러스터 밑에 위치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EVCC 안에서 마이크로소 차지 스택의 범위를 기능상으로 보여주는 이제 그림입니다. 요 밑에 호스트 컨트롤러가 있다고 하면요. 왼쪽에 PLC 칩이 있죠. 트랜시버죠. 차지 클러스터는 여기 붉은색인 이제 베이스 레이어 포지션에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상단에는 유저분들에 의해서 개발되는 어플리케이션이 자리를 잡게 됩니다. 이더넷 통신 PLC가 이제 이더넷 커뮤니케이션이 여기 있고요. PLC 트랜시버랑 같이 연동이 됩니다. 그리고 슬랙이 있는데요. 슬랙도 차지에서 구현되는 기능입니다. TCP/IP 커뮤니케이션이 있고요. EXI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인코딩, 디코딩 모듈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테이트 머신이 있고요. 이것들은 뒤에서 더 디테일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VTG TP랑 아까 말씀드렸던 PNC, 플러그인 차지 지원을 위해서 서티피케이션을 핸들링하고 시그니처를 생성하고 밸리데이션 하는 기능도 이렇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구현된 모듈을 디테일하게 모듈별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회색 모듈들이 마이크로사 이더넷 모듈들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메모리 모듈이랑 크립토 모듈에 대한 인터페이스가 표현이 되어 있고요. 여기 있는 빨간 모듈들이 이제 ISO 15118 기반으로 만들어진 마이크로사 찰지 모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SCC 모듈이 있는데요. 이게 바로 코어에 해당하는 모듈입니다. SCC는 스마트 차징 커뮤니케이션의 줄임말이고, 이 모듈이 ISO 15118에 따라서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동작하도록 구현된 코어죠. 스테이트 머신을 제공하고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저가 직접 구현한 스테이트 머신을 사용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제공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플러그인 차지를 위해서 서티피케이션 핸들링을 하기 위한 진단 API도 SCC에서 제공을 합니다. EXI 모듈이 있는데요. 들어보셨던 모듈일 겁니다. 오픈소스로도 있고 서드파티에서도 EXI를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요. ISO 15118에 정의된 메시지 서비스를 인코딩하고 또 디코딩하는 모듈인데요. XML 포맷으로 정의된 메시지를 이제 발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XML 스키마를 바이너리를 인코딩하고 또 디코딩할 때 사용하는 모듈인데, XML 단점이 이제 텍스트 기반이다 보니까 실 메시지보다 오버헤드가 큰 게 단점이잖아요. 그래서 EXL을 사용해서 변환을 바이너리로 바꿔서 보내는 겁니다. XML 시큐리티 모듈이 있는데요. ISO 15118에 기술된 대로 시그니처를 XML 메시지에 붙이도록 생성하고 또 검증을 하기 위한 모듈이죠. 우리가 다빈치에서 설정할 때는 많이 할 게 없는 모듈이긴 한데, 이유는 SCC가 내부적으로 이 서비스를 이용해서 XML 메시지의 시그니처를 생성하고 검증을 다 하고 단지 이 SCC가 XML 시큐리티를 콜하는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시그니처가 이제 SCC에 생성이 되고 SCC가 이제 XML 시큐리티에 태스크를 할당을 해서 시그니처를 리턴을 받고요. 스테이션에 오는 메시지에 쌓인 밸리데이션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수행을 하게 됩니다. 슬랙이 있는데요. 슬랙은 스테이션이랑 플러그인이 되게 되면 가장 먼저 설정이 되는 상호 연결을 확인하는 모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슬랙 메커니즘을 통해서 차량은 시그널 어투네이션 레이트, 즉 시그널 감쇄율을 기반으로 물리적으로 현재 연결이 된 이 스테이션을 정확하게 식별하게 되고요. 그 이후에 상위 프로토콜인 TCP, IP라든가 HTTP까지 필요하게 되면 커넥션을 해서 암호화된 정보를 교환을 하게 되는 거죠. 트랜시버 자체에서 슬랙을 설정을 하셔도 되고요. SCC에서 제공하는 슬랙을 활용을 하셔도 됩니다. DNS랑 HTTP 모듈은 만약에 SECC 뒤에 세컨더리 액터, 즉 백엔드까지 커뮤니케이션을 EBCC가 해야 된다면 그때 차량에서 별도로 HTTP 커넥션을 연결하고 도메인 네임 서비스를 통해서 접속을 해야 될 때 필요한 모듈들입니다. 그리고 이더넷을 통해서 PLC 커뮤니케이션을 또 지원을 합니다. 메모리 클러스터랑 크립토 클러스터에 대한 인터페이스도 여기 나와 있는데요. 특히 중요한 크립토 클러스터는 다음 장에서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지 클러스터는 CSM이나 키 매니저랑 인터페이스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크립토 스택은 크립토 소프트웨어 드라이버, 크립토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소프트웨어라든가 하드웨어 드라이버까지 이용을 하거나 HSM을 이용해서 XML의 시그니처를 생성하거나 TLS로 보안 커넥션을 하도록 지원을 합니다. ECDH라든가 ECDSA, AES128, SH256 등의 알고리즘으로 암호화를 하거나 시그니처를 생성하거나 밸리데이션을 하게 되고요. 또 X509 버전 3 인증서를 차지 모듈에서는 활용을 하고요. 이를 MVM 프라이빗 키로서 MVM에 저장을 하거나 시큐어한 스토리지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크립토 모듈의 경우는 플러그인 차지 유즈 케이스에 주로 활용이 되었었는데요. 지금까지는요. 그런데 ISO 15118-20이 나오면 아마도 거의 항상 필요한 모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차 데모에서는 캔 인터페이스랑 바로 인터페이스를 하고요. GBT는 J1939 TP를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PDUR을 거치는 것과 차이점입니다. GBT는 2011, 2015 버전을 지원을 하고요. 차 데모에서는 버전 2.0까지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GBT 스펙에 어펜딕스 B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 차저 앤 BMS 폴트 디아그노시스 메시지라는 게 있는데, 이게 J1939 형식을 가진 DTC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아직은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올해 말부터 지원될 예정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차오즈라는 표준으로 차데모랑 GBT가 병합이 되고 있는데요.
이는 물리적 커넥션이랑 커넥터 있는 레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스택 차원에서는 현재까지는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차오지, 차데모 3.0에서 변경점이 스택 차원에서 크게 있다면 이를 따라서 업데이트이 될 예정입니다. 그럼 하나하나 모듈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테이트 머신, SCC에서 이제 스테이트 머신을 제공하는데요. 이게 차징 프로세스를 제어하기 위해서 이제 인터페이스별 앱스트랙션을 제공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SCC를 사용하면 어플리케이션이 디테일한 스테이트 머신의 메시지, 시퀀스 정보를 알아야 하거나 다 처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SCC는 이제 타임아웃 모니터링을 또 수행을 해서요. 다른 모니터링이랑 마찬가지로 초과된 타이밍 버짓은 어플 쪽에 리포트가 되게 됩니다. SCC에서 제공하는 슬랙이랑 스테이트 머신을 사용하지 않고 자체 피처를 사용하실 거면 SCC 컨피그레이션을 하실 때 이를 디세이블을 하시면 되고요. 이 경우 이제 이더넷 트랜시버 QCA 같은 경우 이더넷 트랜시버에 있는 슬랙은 디세이블 하시거나 이네이블 하시거나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트랜시버가 QCA인 경우에는 거의 다 QCA이긴 하지만 펌웨어를 다운로드를 먼저 하시게 됩니다. 그 다음에 슬랙으로 진입을 하게 되죠. 콜백 인터페이스인데요. 어플과 SCC 간의 통신은 콜백으로 이루어집니다. 디폴트 콜백을 활용할 수도 있고 이제 커스터마이즈 하셔서 사용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필요하지 않는 옵셔널 파라미터들은 디세이블 시키시면 됩니다. 콜백은 데이터를 RT로 그리고 캔버스로 전달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 거고요. SCC는 이제 프로덕션 중에 서티피케이션을 인스톨하기 위해서 또 진단 API를 제공합니다. 추가적인 서티피케이션도 어플의 특성에 따라서 그 다음에 설치가 가능하고요. 서티피케이션은 MVRAM에서 자동적으로 읽어오게 되죠. 서티가 만약 만료가 되면 SE나 SA, 즉 백엔드, SECC의 백엔드를 통해서 이를 갱신할 수도 있고요. 시큐어하게 키 저장을 하기 위해서 크립토 모듈을 사용하게 됩니다. 만약 그게 HSM이라면 HSM 내에 시큐어 메모리에 저장이 되게 되겠죠. SCC가 지원하는 컨피그레이션 파라미터는 이렇게 3개가 있는데요. 스태틱이 있고 다이나믹 같은 경우는 MVRAM이랑 인터페이스를 제공을 하고요. 익스턴은 콜백을 이제 필요로 합니다. 유저가 컨피그레이션 하실 때 이걸 이제 자유롭게 변경을 해서 항목마다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EXI인데요. ISO 1518 스탠다드의 이제 메시지 포맷을 XML로 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EXI는 이제 서드파티에서도 이제 인코더가 있고요. 오픈소스로도 있는데 XML 데이터를 바이너리로 인코딩하고 또 디코딩하는 역할을 하죠. 그리고 바이너리로 스테이션에서 수신을 하면 이를 다시 또 XML로 또 변환하고 이걸 다시 또 C 스트럭처로 유저가 자체적으로 바꿔가지고 SCC 코어의 변수로서 인식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스테이트 관리를 하거나 동작을 하는 건데 XML 변환하는 아웃풋은 이제 오픈소스나 서드파티 EXI를 통한 결과물이랑 동일하고 또 호환도 가능합니다. 벡터 EXI의 이제 장점이라고 하면 바로 일반적으로 XML과 바이너리 사이에 컨버전만 오픈소스의 경우 가능하다면 벡터는 아무래도 지금 메모리 컨섬션을 좀 줄이고 전송 시간도 좀 줄이기 위해서 바이너리를 바로 C 구조로 C 언어 스트럭처로 변환을 해주는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자, 그럼 간단히 마이크로사 찰지를 다빈치 컨피그레이터를 통해서 컨피그레이션 하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노토사 이슈 사례입니다. 그래야 이제 보실 수 있는 모듈들이 여기 있는 베이징 모듈들이 조금 더 차징에 관련된 모듈들에 집중이 될 수가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아이소 2616이 스탠다드랑 DN 스펙에 관련된 것만 일단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차데모랑 GBT는 없습니다. 자, 여기 이더넷 트랜시버 드라이버부터 볼 건데요. 여기 있는 게 이제 펌웨어 관련된 건데 여기 슬랙 핸들링이 있는데요. 이더넷 트랜시버 자체에서 슬랙 컨피그레이션이 가능한 걸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모듈들도 다른 오토사, 마이크로사 모듈들처럼 다빈치 컴퓨터에서 똑같이 이렇게 컨피그레이션이 가능하죠. 예를 들면 여기 보시면 여기 콜백, SCC 쪽 콜백이 있어요. 슬랙을 위한 거고요. 여기 컨스턴스도 있고 여기 타이밍도 있습니다. 저기 트랜시버를 보시면 여기 QCA라고 퀄컴에서 나오는 파워라인 트랜시버인데요.
이거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펌웨어 다운로드에 관련된 설정을 좀 먼저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더넷 드라이버로 가볼까요? 그래서 밑에 이더넷 드라이버가 있고, 이더넷 인터페이스가 있고, 이더넷 스테이트 매니저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밑에 TCP/IP까지 이것들이 이제 티피컬한 이더넷 클러스터 모듈들이죠. TCP/IP 설정을 좀 들어가 보시면 TCP/IP 이더넷 쪽이랑 좀 여기 소켓 오너를 설정하는 게 있는데, 이 찰지 같은 경우는 소켓 오너가 SCC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SCC 모듈로 라이팅을 해주는 콜백들도 여기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여기 RX 인디케이션이 있고요. TCP 커넥티드 하고 여기 어드레스 어사이먼트 체인지도 여기 있습니다. 네, 한 가지 말씀드릴 부분은 아이소 15118이랑 DIN 쪽에서는 설정을 하실 때 TCP/IP IP 같은 경우 IPv6만 설정이 가능하시고요. IPv4의 경우는 disabled가 되어야 됩니다. 자, TCP/IP 간단히 넘어가고요. SCC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SCC가 찰지 클러스터의 코어 컴포넌트죠. 자, 여기 보시면은 슬랙 핸들링을 이네이블 시키실 수가 있고요. PNC 플러그 앤 찰지 프로파일도 이네이블 시키실 수가 있습니다. AC랑 DC 차징을 또 이렇게 이네이블 시키실 수가 있고, BPT도 있는데요. 현재 사실은 아직은 BPT가 프로토타입으로만 제공을 하고 있죠. 또 여기 스키마 프라이어리티를 아이소랑 DIN을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스테이션에서 아이소 스펙이랑 DIN 스펙이 모두 다 지원될 경우에 어떤 스펙을 더 프라이어리티를 줄지를 설정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SCC 파라미터 매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슬라이드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콜백들이 있는데요. 그리고 여기 파라미터들이 있는데 이 파라미터들은 메시지에 인클루드된 포함된 파라미터들입니다. 아이소랑 DIN 스펙에 디파인이 되어 있죠. 여기 밑에는 아이소 쪽이고 위에는 DIN 쪽이고 이제 각각 다른 DC랑 AC를 여기 설정을 가능하십니다. 자, SCC가 Abstract 인터페이스를 어플리케이션이랑 제공하는 이유가 바로 이건데요. 어플리케이션은 솔직히 이 각각의 메시지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는 알 필요가 없죠. 어플리케이션은 콜백을 이용해서 어떤 파라미터를 채우기만 하면 되는 거죠. 물론 이 오른쪽에 있는 옵셔널 파라미터도 디세이블 시키실 수가 있습니다. 네, 필요가 없으면요. 자, 그리고 밑쪽에 보면 SCC 스테이트 매니저가 있는데요. 이거는 옵셔널입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유저분들께서는 어플 쪽에 자체 스테이트 머신을 구현하고 계시기도 하니까요. 그리고 여기 위에 MVM을 위한 파라미터들도 있습니다. 예, 타이머들도 있고요. 밑에는 ISO 1118 쪽이죠. 그리고 서티피케이션 컨피그레이션을 한번 볼까요? 주로 플러그 앤 차지 PNC의 경우에 많이 사용이 되는 거고, 맨 밑에 요거 보시면은 자, 여기 알고리즘별 아이디가 있는데 SCC는 이제 CSM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들을 이용을 하는 거죠. MVM에 저장이 되어 있는 서티피케이션이고요. 그리고 MVM 블럭이고요. 자, 그리고 크립토 모듈들이 위에 있네요. 크립토 인터페이스랑 CSM이랑 그리고 VHSM, 즉 크립토 하드웨어 VHSM 쪽이 여기 있습니다. 자, 크립토 말고도 이제 시큐리티, XML 시큐리티 요 가장 밑에 있죠. 보시는 것처럼 아까 저도 말씀드렸지만 여기는 그렇게 컴플렉스하지가 않아요. 많이 할 게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EXI 모듈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것처럼 그냥 일반적인 설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DIN이랑 ISO를 이네이블 하거나 디세이블 하실 수가 있고 AC랑 DC를 서포트 할지를 선택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네, 이렇게 간단하게 컨피그레이션, 이제 다빈치 컨피그레이터를 통해서 마이크로소프트 차징에 있는 각 모듈들을 설정하는 걸 간단히 보셨습니다. 썸머리로 정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벡터는 ISO 118-2를 지원하고 있고 20도 프로토타입으로는 이미 지원하고 있습니다. 실제 릴리즈가 AS로 되면 AC나 DC는 물론 WPT, BPT 그리고 ACD도 QM으로 정식으로 릴리즈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EIM이랑 PNC의 케이스도 지원을 하고요. 스테이트 머신의 경우도 심플한 API를 통해서 지원을 하고 PNC의 경우 서티피케이션 업데이트는 물론 HSM을 통한 시큐어 스토리지도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벡터 마이크로사 찰지의 가장 큰 장점은 오토사라는 가장 제너럴한 BSW에 최적화되어 있고요. 이 경우에 별도의 래퍼나
인터페이스 같은 걸 구현하시지 않아도 크립토 모듈이라든가 메모리 모듈 같은 오토사 모듈을 함께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